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2월 18일 일요일 주일 아침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주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주말쯤 2차전지 AI 초전도체를 엮어서 이 테마들에 대한 저의 생각이나 저의 관점이나 이 테마들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함께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장중에 그 증시 관련된 분석하는 내용들은 나름대로 저의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저의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면은 오늘처럼 이 테마라든지 어, 증시하고 관련된 부수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제가 주제를 잡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어떤 목차를 가지고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두서없이 편안하게 저도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라고 하고 즉흥적이라고 해서 급조된 가짜 뉴스처럼 그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제가 그 근거와 어떤 과학적인 그런 이제 기반에 있는 그런 기초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맞는데 이 말씀 드리는 이 흐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편안하게 들으시되 이 흐름에 대해서 제가 행간행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좀 귀를 쫑긋하고서나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I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초전도체도 그렇고 지금 요즘 현재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그 테마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대부분의 테마들은 그 테마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클의 초기에는 그 테마의 강점, 우리 수학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SWOT. 그 SWOT 중에서 S에 해당되는 강점, O에 해당되는 기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부각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높게 하고 그만큼 가격이 이제 거품이 좀 끼더라도 고평가가 되더라도 가격이 그 현상을 앞서가는 그 이제 그런 모양들이 그 증시에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이 기대감이라든지 강점이라는 것들도 어떤 그 시간의 변화 또는 환경의 변화 또 새로운 변수의 등장에 따라서 그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기대감이나 강점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못하고 중도 하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차후차제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자면은 그 인터넷 전화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도 카카오에 보이스톡 있는데 보이스톡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렴하고 통화료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큰 강점과 이니셔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 통화 품질 이 부분보다는 그 저렴한 통화 가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어마어마한 거품이 끼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인터넷 전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안착하지 못했잖아요. 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2차 전지에 대해서 2차 전지가 어떤 그 사회의 변화, 내연 자동차에서 그 2차 전기차로 바뀌는 큰 사회 변화의 중심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든 내연 자동차가 2차 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차로 바뀐다는 거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당시에 테슬라라든지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들 에코프로 관련주들이요.
뿐만 아니라 그 완성 배터리들에도 예를 들어서 LG 엔솔이 분리되기 전에 LG 화학이 뭐 100만 원 가까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한 거품이었고 그 뒤에 뭐 주가 대부분 주가들이 다 반토막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형성되는 그 테마에 대해 평가하는 그 가격에는 그 본질적인 가치나 성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거품이 많이 낀 경우가 있다. 이 얘기는 그 거품이 낀 가격에 대해서 막차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정말 그 주가의 추락과 함께 인생도 추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강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2차 전지라는 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가치가 있지만 그 가격하고의 그 관계가 과도하게 가격이 그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너무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큰 틀에서 2차 전지가 이제 그 정점을 찍고 흘러내리고 있고 어디까지 흘러내릴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 또 이제 흘러내린 저점에서 상당 기간 또 횡보할 수밖에 없겠지만 또 중간중간에 주식이라는 거는 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 그 장마감 멘트에서 제가 데드캣 바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데드캣 바운스처럼 중간중간 또 오르는 구간이 있는데 그거를 따먹기 하려고 참여하다가 크게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테마의 존재 가치가 이제 그 쇠퇴기 상태라면은 좀 일부러라도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은 그 예를 하나 더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현대 제네시스가 원래는 전기차로 바꾸려고 했던 거를 취소하고 그냥 하이브리드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발표가 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막상 전기차가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그 그 연료비에 비해서 전기료가 싸다라는 그 혜택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그 전기차의 수요가 있는 것이지 모든 인구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난 전기차만 탈 거야 라고 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테슬라라든지 2차 전지 주들 그리고 완성 배터리 관련 주들은 그 주가가 모든 내연차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2차 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차를 탈 거야를 가정하는 수준보다도 주가가 더 올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2차 전지는 뭐 당분간 저는 한 최소한 2, 3년 정도는 멀리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반면에 이 AI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또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AI는 지금 진행형이죠.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AI도 영역이 다양한데 뭐 자율주행도 AI의 영역이고 로보틱스도 AI의 영역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뭐 KT 뭐 네이버 이런 회사들도 AI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 통신사들이나 이런 데 SK텔레콤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AI는 무엇이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AI는 자기들의 그 통신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AI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들이 AI 환경에서 업무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를 그런 통신 회사들이 그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AI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AI의 영역은 굉장히 넓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그 AI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AI가 진행형이다. 그래서 뭐 AI 그 관련된 그 테마들은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완성 배터리,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 전고체 이렇게 해가지고 큰 로테이션을 한 바퀴를 돌면서 테마들이
활개를 쳤잖아요. 그것처럼 AI도 여러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회 전반, 산업 전반이 AI화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테마가 살아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AI가 그 역시 2차 전지처럼 불편함이 없이 사회에 끝까지 존속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는 상담원이 전화하지 않고 AI가 전화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듣는 거는 불편하지 않지만 제 말로 제 의사를 전달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은 AI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 과정 중에서 모두 AI를 도입을 해보고 있지만 그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됐잖아요. 가격 보조금이라든지 그 연료비가 적게 든다라는 그런 장점이 부각되었지만요. AI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I도 역시 이 AI가 인간 사람의 그 직업을 다 바꿀 거다 이런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AI는 AI가 처리한 거를 또 제대로 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는 사람의 몫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AI는 사람과의 협업 관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지만 그 사회 전체가 사람의 모든 직업이 AI로 대처될 수 있을 만큼 AI 역시도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I의 그 진행 중에서 AI의 테마도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그러나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여전히 그 증시에 있어서 활용을 해볼 가치는 있는 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전도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초전도체가 뭔지 아시나요? 그 초전도체는 암모니아는 아시죠? 암모니아. 그러니까 예전에 그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 비료가 필요한데 이제 비료가 질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질소 성분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배설물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자연 비료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식량난을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그 비료의 양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화학 비료를 개발하는 필요가 있었었고 그 질소가 그 암모니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그 질소 비료를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금술도 그렇잖아요. 연금술은 물론 뭐 주술이라든지 뭐 철학 이런 것들이 같이 개입이 돼 있긴 하지만 또 연금술도 역시 그 화학적인 반응을 이용을 해서 가치가 적은 금속을 가지고 가치가 높은 금 같은 거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한 것이 연금술이잖아요. 그것처럼 초전도체도 그런 맥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전도체가 우리가 이제 그 물리, 화학에 있어서 그 분자 활동이라든지 분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가 그 압력하고 온도거든요. 압력하고 온도인데 이 온도가 273도 이거를 그 절대 온도에서 절대 온도 그 화씨나 섭씨 이게 아닌 절대 온도에서 0도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273도를 절대 온도라고 하는데 그 온도까지 떨어지면은 그 분자나 원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 일산 상온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가 우리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엔트로피가 발생하지도 않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또 초전도체처럼 어떤 그 특정 물질들이 그 전기 같은 게 통할 때 전기는 전기를 흘려줄 때 저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저항은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길이에 비례하고
넓이에 반비례한다. 그 오음의 법칙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초전도체 현상이 을 갖게 되면은 그 저항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나 그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는 그런 저항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전기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겠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273도, 마이너스 270도, 뭐 마이너스 260 몇 도 이런 그 극저온의 상태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전도체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라든지 그 인류가 이 초전도체 현상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상온 수준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에다가 막 뭐를 붙여보고 뭐를 붙여보고 해가지고 그런 물질을 만들어 보려고 아까 암모니아를 만들어낸 것처럼 연금술에 금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노벨상이 그 기존에는 무엇을 발명을 해냈을 때 노벨상을 많이 줬지만 이런 분야들은 발견만으로도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렇게 조합을 해보다가 우연하게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 암모니아가 뭐 철을 첨가하니까 그 암모니아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런 발견만으로도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거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 중에 뭐 작년 11월이었나요? 그때쯤에 한국의 그 어느 대학교 교수 연구팀에서 LK99라고 해가지고 이게 상온 초전도체 현상이 있다. 이거 상온 초전도체 물질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그 네이처지에 기고를 하면서 이게 테마를 형성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초전도체가 아니었다. 초전도체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특성이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류 흐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겠죠. 저항이 없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부력 현상, 그 자기부상 열차처럼 자기력에 반응을 해가지고 뜨는 현상을 보여주는 그 두 가지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을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그 초전도체의 현상을 갖는 일부 물질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온 마이너스 270도 그 수준의 그 저온에서만 그게 작동을 하는 거가 이 상온 수준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 하고 발견을 했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그거는 그 초전도체가 아니다. 그 유사하게 그 부력 현상 같은 게 나타나는 황산구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퀀텀, 그 양자를 영어로 퀀텀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런 데에서 또 더 조합을 해본 거예요. 그 LK99라는 물질에다가 뭐 SOS, 그러니까 LKVO가 그 PCPO였거든요. 그런데 그 PCPOSOS라는 물질, 화학을 또 첨가를 해가지고 그 물질을 만들어서 이게 또 상온에서 초전도체다 이렇게 우리나라 그 연구팀에서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3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검증을 하면 혹시라도 그게 정말 발견한 걸로 됐다 이러면 우리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그 효율성이 증가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큰 변혁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그 초전도체 테마가 형성이 되었던 거고 좀 가끔 형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까 황산굴이 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 황산굴이 저항하고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 영역에 있어서 구리하고 관련된 회사들 뭐 그 구리 관련된 서원, 뭐 대창, 뭐 덕성, 그다음에 뭐 그 LS 전선 같은 그런 회사들 이제 지금 회사 이름이 바뀌었지만요. 이런 회사들이 그 테마를 형성을 했던 거고 또 몇몇 회사들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 에너지 연구소,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그 투자를 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또 이제 그런 테마에 엮이게 된 거예요. 실제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서 그
에너지 연구소의 LNS인가 하는 그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 LNS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 기업들이 또 같이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초전도체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다, 형성을 했다. 근데 이거는 또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그 검증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큰 변동성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전도체 같은 테마들 아까 퀀텀 얘기도 했는데 양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양자 컴퓨터, 양자 우주 여기 나왔던 초전도체 이런 테마들은 지금 2차 전지라든지 AI 이거는 지금 현재 상용화가 가능한 테마라면은 이 내용들은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게 그 미래의 그 가능성을 두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테마들은 앞으로도 간헐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둘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제가 그 뭐 한 계속 해가지고 2년 3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는 공기나 물과 같은 그런 우리 사회에 공기나 물과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반도체가 정말 대단한 그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를 자르고 작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퀀텀 영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대체를 하는 거는 아까 그 초전도체라든지 이 양자 퀀텀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그 공기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분야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미래의 도전상에 있는 그런 테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마는 뭐 가능성이 지금 높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도전을 해볼 가치가 있는 거고 이 가치가 계속해서 실현이 있겠지만 중단되지는 않을 테마고 또 중간중간에 어떤 발전의 성과라든지 검증이 되는 새로운 그 어떤 메소달러지의 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해가지고 테마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근데 관심 갖는 지점이 뭐 아무 때나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뭐 가격이 하락이 돼 있는데 이런 그 테마에 있어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그때 한 번쯤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테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2차 전지하고 AI 초전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테마들의 현 상황 그리고 이 테마들의 개념 또 이 테마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투자에 관련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증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일단 주말에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해 보이죠? 일단 저의 시나리오는 좀 조정을 거치고 가는 것이 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 날 장 마감 그 영상에 좀 자세하게 여러 가지 분석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고 또 그 맥락에서 한국 증시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 내용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 생활 속에서 자꾸 들리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하고 관련된 종목은 오르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만 가면 예전에 뭐가 있었죠? 저는 다 담배를 안 피지만 그 전자담배 그 얼마나 전자담배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EM텍이라는 종목 많이 올라갈 거라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뭐 옛날 생각하면 엄두 낼 수 없는 가격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자꾸 귀에 들리는 그 단어와 관련된 회사들은 단타에도 나오거든요. 그 맥락에서 요즘 저는 뉴스 들으면 제일 많이 들리는 단어가 여론조사인 것 같거든요. 그 제가 종목 추천한 종목 있죠. 지난주에 조금 오른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한번 관심 계속해서 지켜보겠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로 안내해드린 두세 개의 종목이 더 있는데 그 종목들 흐름 보면서 또 장 마감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그 외에 포트폴리오 서비스라든지 종목
진단 이런 거 받아보시고 싶으시면은요. 저희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로 해서 언제든지 문의하시면은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영상 들으시고 그냥 바로 딱 끊어버리지 마시고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확인하셔가지고 구독 누르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저도 더 좋은 영상으로 자주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